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크린에게 스윙 연구가 황진웅입니다. 제 생각이 전한 시리즈 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이정우 프로님이나 김홍태 프로 아니면 구태모님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굉장히 심한데 잘 치시는 분과 일반 프로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골프의 기본 그런 이제 타법의 차이는 제가 이 탁구를 빌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골프도 뭐 여러 가지 그립이 있고 여러 가지 스윙인데 골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타법을 아예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냥 백스윙하고 공만 치고 똑바로 날아가면 장땡인 운동, 그리고 뭐 레슨 중에 레전드를 하시는 분은 몸만 돌면 끝이다 이런 레슨을 하니까 실제로 선수들마다 이렇게 타법이 다르게 나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다른 운동, 물론 이제 슬라이스도 있고 드로우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스윙 내에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만 테니스도 뭐 그렇게 나뉘진 않아요. 테니스는 포핸드와 백핸드가 나뉘지만 탁구는 채를 잡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렇게 잡느냐, 우리가 펜처럼 요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골프를 탁구처럼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정훈 프로님과 일반 프로들 차이를 펜홀더, 이정훈 프로님이 이렇게 잡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친다 올렸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탁구를 엊그저께 등록을 했어요. 제 인생 제가 운동을 혼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뭐 거의 합치면 뭐 한 40~50년 분량의 운동을 혼자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제대로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가지고 한번 탁구를 해볼까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코치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말을 잘 듣는 학생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제 영상 볼지도 모르겠네요. 코치님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제 유튜브 영상 알려줘가지고 코치님이 보면은 제가 코치 배울 때 탁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이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한 2~3일 연습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거나 실제로 탁구 타법이나 이런 건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만 조금 봐가지고 이런 거다 이런 거라 해가지고 그냥 제가 또 잡아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요렇게 잡으나 요걸 요렇게 잡으나 똑같거든요. 어쨌든 이제 도구로 공을 굴리는 방법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빌어서 이제 이정훈 프로님과 일반 프로의 차이를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포핸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탁구나 아니면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른손잡이가 이쪽으로 치면 포핸드라고 합니다. 포어핸드. 우리가 골프 방향이죠. 근데 이쪽으로 치면 백핸드라고 해요. 백. 등을 쥐고 이렇게 뒤로 친다. 그래서 포핸드와 백핸드가 나뉘는데 제가 올린 이거는 포핸드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분이라기보다는 두 부류의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백핸드 타법. 포핸드 타법은 이쪽으로 치는 거지만 실제 왼손잡이는 이쪽이 포핸드가 아니고 왼손잡이는 이쪽이 백핸드입니다. 그러니까 타법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리고 말 자체도 달라지고. 골프는 이쪽으로 서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치는 걸 포핸드, 그리고 왼손잡이가 이쪽으로 왼손으로 치는 걸 백핸드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그냥 이쪽에 타석이 서면 오른손잡이 타석, 이쪽에 서면 왼손잡이 타석이지 그냥 앞으로 날린다라고 생각하지 실제 이게 백핸드 타법인지 포핸드 타법인지 이런 것도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왼손 우타가 어려운 거예요. 왼손 우타는 무조건 백핸드 타법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정훈 프로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거리는 오른손, 그래 오른손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올린 것 자체도 이정훈 프로님은 오른손이 맞겠죠. 왜냐면 이정훈 프로님은 그냥 정말 핸드퍼스트를 이렇게 펜홀더를 잡고 오른손으로 갈기면은 그냥 거리가 나가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비거리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소리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반발했던 게 왼손은 거리가 안 난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반박이었어요.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백핸드 하잖아요. 엄청 파워 셉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포핸드로 치면 파워가 세고 왼손잡이가 왼손 백핸드로 치면 파워가 세니까 각자만의 스타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면 좋은 영상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분명히 오늘 이제 설명한 이정훈 프로님은 분명히 한백이랑 같이 스크린도 치고 한백이가 작은 피지컬에 어마어마하게 거리 날리는 걸 매일 보면서도 자신의 영상에 왼손은 파워가 안 난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거기에 반박 영상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왼손 우타들이 굉장히 이제 또 저한테는 악플 남기고 그다음에 이정훈 프로님한테 왼손 우타가 거리가 안 나는 이유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이 안도감,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리가 안 나는데 이정훈 프로님이 원래 거리가 안 납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안도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근데 왼손 우타도 충분히 거리가 나거든요. 한배기처럼. 그래서 오늘은 왼손 우타 백핸드 기준이에요. 왼손 우타는 무조건 백핸드로 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탁구를 할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탁구를 안 할 때는 이걸 몰랐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은 이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그걸 또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골프만 가지고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냥 다른 운동, 테니스, 탁구, 야구 이런 걸로 대입해서 아니면 운전 이런 걸로 대입해서 설명하면 알아듣기 훨씬 쉬우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골프를 할 때 몰랐었는데 테니스를 하면서 백핸드랑 탑볼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탁구로 넘어와서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왼손 백핸드 탑법은 두 가지 탑법이 있어요. 테니스 백핸드 탑법, 탁구 백핸드 탑법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분명히 테니스나 탁구나 왼손잡이가 오른손 우타 상황에서 이쪽으로 치면 백핸드지만 이 오른손잡이가 그립을 잡는 게 달라지듯이 왼손잡이도 그립을 잡는 방법이 달라지면 완전히 탑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테니스의 백핸드는 한백님이 이정훈 프로님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자신의 비거리는 자신은 왼손 백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백이는 테니스 탑법으로 왼손 백핸드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왼손 백핸드로 하시는 분 있죠. 마이크 밴더의 주류의 마이크 밴더의 제자들 뭐 허석 프로님 아니면 뭐 레슨의 신 뭐 그런 그 프로도 있고 마이크 밴더 왼손을 죽어라 잡아 돌리라고 하는. 그래서 탁구와 테니스의 백핸드가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립을 잡는 게 완전히 달라요. 테니스는 백핸드를 할 때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약간 손목의 각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골프로 생각하면 커핑된 상태인 거예요. 임팩트 때 커핑된 상태로 그냥 밀고 가면은 테니스 백핸드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포핸드를 칠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백핸드로 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안 칩니다. 페더러나 백핸드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와서 백핸드를 하면은 라켓을 잡고 이걸 살짝 이쪽으로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골프로 생각하면 커핑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갖다 밀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그립을 돌려서 포핸드로 치고 그래서 자꾸 그립을 돌려요. 이렇게. 돌리고 잡고 돌리고 백핸드 돌리고 포핸드.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테니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이 오는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립을 바꿀 시간이 돼요. 내가 포핸드인지 백핸드인지 딱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바꿀 시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포핸드 그립을 잡고 슬라이스를 깎아버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을 충분히 백핸드로 칠 충분한 시간이 된다 싶으면은 잡아가지고 이렇게 커핑 상태에서 밀거든요. 근데 탁구는 그립을 돌려 잡을 시간 물론 탁구에서 포핸드 그립이 있고 백핸드 탑법이 있는데 그냥 약간의 손가락 차이지 이렇게 돌려 잡지 못해요. 왜냐면 탁구는 워낙 빠르잖아요. 딱딱딱딱딱딱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립을 돌려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탁구는 그냥 이 상태 원래 정상적인 포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백핸드로 넘어가요. 약간 손가락은 변하고 이런 거 있지만 기본적인 잡는 거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마이크 밴더의 스윙과 한배기의 스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하고 싶다. 왼손을 이 정도까지 단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평생을 오른손으로 살았어요. 우리 오른손잡이는 알잖아요.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왼손 쓰면 이제 뭐라 해가지고 제 아는 형도 왼손잡이라서 왼손 쓰면은 왼손으로 글씨 쓰면 아버지가 밥상을 엎었고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왼손잡이들은 양손잡이가 많죠. 근데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평생의 생활을 오른손으로 다 하고 오른손이 진짜 골절되지 않는 이상 양손을 쓰지 왼손 한 손으로 쓰는 일이 없습니다.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이라는 건 진짜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골프를 하면서 한 4, 5년 정도 될 때까지 왼손을 한 번도 안 쓰다가 오토바이 한 번 굴러가서 오른손 골절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십니다. 이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른손 골절이 된 상태에서 제가 연습은 또 안 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왼손으로 드라이브를 쳐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치는데 당연히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풀스윙 하면 공이 안 맞잖아요. 역시 왼손잡이 왼손은 못 쓰네. 근데 연습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똑딱이만 하자. 왼손으로 딱 드라이버를 잡고 똑딱이만 계속 똑똑똑똑 하면서 그냥 똑딱이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스윙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한 달 되니까 드라이버가 150m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반 되니까 드라이버가 180m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2달째 된 때 드라이버가 200m 넘게 나갔어요. 제 영상도 있어요. 왼손 한 손으로 드라이버 200m 넘게 날리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오른손 2달 뒤에 기부스를 풀고 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윙을 딱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다치고 회복을 못 하니까, 또 다치면 이제 뭐 연습을 못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스윙을 해볼까라고 풀스윙을 딱 하는데 오른손이 무서우니까 오른손을 딱 떼버린 거예요. 전 처음 떼봤습니다. 4, 5년 만에. 근데 탁 떼고 날아가는 게 공이 진짜 미친 듯이 똑바로 날아가고, 거리도 뭐 그때도 제가 250m 정도 나갔으니까 250m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때까지는 양손 잡고 막 미친 듯이 세게 쳤는데, 내가 오른손이 무서워가지고 오른손을 탁 떼고 왼손만 던지니까 공이 미친 듯이, 저는 그때는 다 슬라이스로 쳤거든요. 베이드 슬라이스. 근데 미친 듯이 똑바로 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프로들이 왼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른손을 놓으면서 계속 쳤어요. 그리고 그게 제 왼손 타법. 옛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압니다. 제 서울에서 세미나 하고 할 때도 왼손 타법 세미나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가 제가 왼손의 깨달음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연습의 모든 거는 전부 다 왼손으로 해요. 근데 이제 탁구를 배우면서 또 오른손은 이제 해야긴 하겠죠. 근데 골프는 기본적으로 왼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왼손, 골프를 하면서 왼손 연습한 지 평생을 이제 한 3, 40년 동안 오른손잡이로 살다가, 골프 때문에 왼손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왼손 연습한 지 지금 한 7, 8년 되니까 7, 8년 연습해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어느 정도 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하려면 왼손으로 이 정도쯤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골프가 쉬워집니다. 잘 보세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핸드 타법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마이크 밴더류,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마이크 밴더류는 결국에는 베노건에서 출발했죠. 베노건 이렇게 잡아 돌리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걸로 제가 백핸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위에서 했어요. 공이 좀 보이라고. 저는 진짜 오른손잡이입니다. 평생 오른손잡이고, 왼손으로 아직도 밥 먹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골프 칠 때만 이렇게 왼손으로 할 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잡아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잡아 돌려요. 그러면 공이 요렇게 백핸드로 가죠. 그렇다고 왼손잡이처럼 제가 뭐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쓸 줄 모르는 오른손잡이가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파워를 내면 이렇게 뭐 걸리든 말든 파워를 내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왼손도, 왼손잡이가 이 백핸드 타법을 알면은 왼손도 이렇게 파워를 내면서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 백핸드라고 했죠. 테니스 백핸드는 어떻게? 아까 말한 커핑을 자세를, 커핑.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고 커핑을 기본적으로 자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백핸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잡아 돌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문대입니다. 때밀듯이 문대요. 뭐 서울 사람들은 문 뗀다는 소리를 이렇게 알지 모르겠지만,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때밀듯이 이렇게 문 떼면은 그대로 앞으로 가는 게 이게 테니스 백핸드입니다. 탁구에서는 이렇게 안 쳐요. 탁구는 이렇게 그립을 못 잡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탁구는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 밴드류에 보잉을 해야 되고, 릴리즈를 해야 되고, 탁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때밀듯이 밀기만 하면은 넘어가는 그런 백핸드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특히 왼손 우타들이 정확하게 골프채를 잡고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탁구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탁구야, 난 탁구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골프랑 같니 하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이언을 들고 해볼게요. 아이언입니다. 이거 7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아이언이에요. 실전용. 아담스 CMB라고. 그래서 요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자, 백핸드 타법을 돌리는 타법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퀘어로 잡아요. 약간의 윗그립이나 아니면 스퀘어 정도로. 요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치겠죠.
근데 잘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친다라는 감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도 맞으면 넘어가긴 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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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릴리즈를 통해서 돌리는 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날리는 거예요. 조금 잘 쳐볼까? 오, 요렇게 알겠죠? 요런 감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 백핸드는 뭐냐면 공점 줄게요. 테니스 백핸드는 요렇게 뭐 아까 말한 탁구 백핸드나 마이크 밴드류는 그냥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릴리즈입니다. 근데 테니스 백핸드는 뒤에서 요렇게 잡는 거예요. 아이언의 뒷면을 본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때려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히 장타 선수들의 악성 이제 훅 그립이 되죠. 그래서 한배기가 이렇게 훅 그립이 심한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대로 갖다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타 선수들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립을 잡고 치는 운동이 또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딱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앞으로 그냥 계속 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밀기만 하면 그냥 똑바로 가는, 똑바로 가죠. 똑바로 가죠. 똑바로 가죠. 이게 더 쉽긴 합니다. 돌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맞춰서 앞으로 밀기만 하면은 똑바로 가는 그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면은, 할 수 있을 거면은 진짜 저처럼 많은 운동을 직접 해보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도구와 공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할 때 몰랐던 걸 테니스 하면서 깨달아서 제가 실제 멤버십에는 이제 테니스, 백핸드 그런 것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탁구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탑법만 알지, 탁구도 이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탁구 탑법에 대해서 골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설명은 아마 저밖에 못할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언이 있죠. 여러분들은 골프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골프는 그냥 백스윙을 똑바로 하고 백스윙 톡 공을 이렇게 똑바로 맞으면은 똑바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운동이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프는 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아이언 헤드를 릴리즈 하느냐, 아니면 아이언 무게, 헤드 무게를 느껴라 하지, 면을 어떻게 해라, 면을 조절해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골프 채는 로프트가 다 나눠져 있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치면은 그 거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운동, 탁구채는 이 면을 자기가 조절을 해서 로프트도 만들고 라이 각도도 만들고 탑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니스나 탁구의 레슨을 보면 면이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면이, 특히 탁구는 얇게 맞춘다, 두껍게 맞춘다, 이런 것들이 로프트. 그러니까 두껍게 맞추면은 이 탁구채로 뭐 롱아이언에 로프트를 만들면서 맞추면 두껍게 맞추고 공에 힘이 생기겠죠. 근데 얇게 맞춘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웨지처럼 만들고. 그래서 면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탁구나 테니스의 탑법을 빌어와서, 아니면 그 개념을 빌어와서 골프를 설명하면, 골프도 이 아이언 헤드의 면을 사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 백핸드 탑보로. 어떻게 하냐면, 자, 공을 그냥 놔두고 해볼게요. 일단 일자로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다 놔야겠네. 공이, 잠깐만요. 요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아이언 헤드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크 밴드류, 이 릴리즈를 왼손을 돌리면서 이렇게 탁구의 백핸드처럼 하는 마이크 밴드류는 아이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되게 하면 라이가 이렇게 있고 완전히 들려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 각도가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들려 있는 이 아이언 헤드 무게를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면서 가면 이렇게 굴러간다. 그래서 마이크 밴더의 레슨, 뭐 인스타 보면은 이 왼손을 잡아 돌리는 걸 정말 많이 강조를 해요. 그냥 바스켓 통 안에 이렇게 아이언을 집어넣고 이걸 잡아 돌리는 걸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릴리즈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보낼 수 있느냐, 뭐 골프는 똑바로 쳐야 되지, 이렇게 잡아 돌리면 안 된다라는데, 실제 이쪽을 잘 태우면은 그냥 이렇게 릴리즈를 굉장히 라이각도 이렇게 세워놓고 릴리즈를 하더라도 공은 그냥 똑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탁구 방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돌리는 보호 방식. 그리고 이제 테니스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놔요. 세워놓고, 그래서 한배기의 아이언 세팅을 보면 이렇게 핸드퍼스트라고 이렇게 앞으로 세워놓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똑바로 가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골프를 똑바로 보내는 방식이 테니스의 백핸드 방식, 아니면 한배기의 백핸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타법의 차이의 방식을 알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골프는 헤드를 껴라, 헤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헤드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구 방식의 이 헤드를 쓰는 방법, 그리고 테니스의 백핸드의 헤드를 쓰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 탁구 방식은 헤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위로 세팅해 두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공놀이,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프리킥 찰 때는 약간 이쪽으로 찰 때와 이쪽으로 찰 때 공을 맞추는 것과 공을 이렇게 감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밴드류에 이렇게 왼손을 잡아 돌리면서 이렇게 릴리즈를 하면서 하는 백핸드 타법은 공의 오른쪽 여기를 이렇게 태우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치는 타법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태워야 돼요. 똑바로 놓고 옆으로 태우면 안 됩니다. 그냥 사선으로 대각선 위로 태워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마크가 있죠. 이렇게 돌면서 약간의 드로우를 먹이기 좋은, 굉장히 좋은, 그냥 아이언이 각도 자체가 라이각이 원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대로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언의 각도대로, 라이 각도대로 그냥 가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마이크 밴더의 방식이고, 그러려면 아이언의 임팩을 그냥 정타에 이렇게 딱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언의 헤드에 여기서부터 이거를 다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 헤드로 여기를 이렇게 긋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실제 탁구, 뭐 테니스를 해도 이렇게, 테니스, 탁구 레슨, 특히 탁구가 더 심하죠. 탁구는 진짜 정말 섬세하게 스핀을 매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뭐 1시부터, 뭐 골프는 1시로 던져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테니스나 탁구는 뭐 1시부터 3시, 뭐 7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긁어라, 이런 것들 설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밴더, 특히 왼손 우타분들이 허서프로나 마이크 밴더의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임팩을 주거나 치는 게 아니고 공을 이렇게 긁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타법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의 백핸드도 똑같이 긁긴 합니다. 공이. 근데 테니스의 백핸드 방식은 똑바로 놓고 앞으로 똑바로 밀기 때문에, 공이. 테니스의 방식은 이렇게 면을 이렇게 딱 누고 이 공이 여기 면에서 밑으로 타요. 이렇게. 그래서 테니스는 탑스핀 타법입니다. 물론 탁구도 탑스핀이란 말을 쓰고 탑스핀 타법으로 치는데, 특히 테니스는 거의 탑스핀이 모든 거라고 설명할 정도로 탑스핀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탑스핀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아이언 형태의 모양으로 이 공을 이렇게 굴린다. 그러면 마크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굴리는 타법으로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똑바로 가죠. 아까 제가 시범을 여기서 이제 공 치는 걸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똑바로 보면 똑바로 가듯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임팩, 그냥 공을 땅 때리는 게 아니고, 테니스든 탁구든 전부 다 골프든 이 공 가지고 굴리는 놀이입니다. 임팩을 때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을 굴리냐. 그래서 아까 말한 마이크 밴드류는 이렇게 사선으로, 뭐 시계로 따지면 여기가 1시고 여기가 7시죠. 7시에서 1시 방향으로 이렇게 긁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언 세팅 자체도 똑바른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이렇게 긁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테니스 방식은 똑바로 두고 12시에서 6시로 긁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언 헤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아이언 헤드로 이 공을 어느 방향으로 긁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잡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손 우타 중에서도 뭐 아까 말한 탁구 방식이나 테니스 방식 두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두 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자기 스윙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돌리면서 긁으면서 똑바로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탁구 방식을 하면 되고, 그냥 똑바로 밀면서 이렇게 똑바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테니스 방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골프는 이렇게 방식을 안 나누고 타법, 그립 이런 것들을 안 나누죠. 그냥 단순하게 그립도 뭐 위크 그립, 미들 그립, 훅 그립 이 정도만 하지, 잡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언의 그런 이제 면을 어떻게 쓰고 어디를 긁고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프가 이런 타법의 분류가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른 운동을 하면 자기한테 맞는 타법이 있거든요. 뭐 축구도 프리킥을 이쪽으로 뭐 골프로 생각해 드로우로 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뭐 카를로스처럼 뛰어가 다이렉트로 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골프처럼 슬라이스로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골프도 물론 드로우와 페이드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축구화 아니면은 자기의 발의 모양, 각도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타법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백핸드 타법, 특히 왼손 우타들. 근데 왼손 우타만 아니고 오른손도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저는 오른손 잡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어느 정도 왼손으로 그냥 편안하게 쳐볼게요. 아이고. 왼손으로 어느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손으로 저는 포핸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잘은 못하겠지만 한 테리니, 탕리니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파워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른손 잡이인데도 왼손을 이 정도 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골프를 쉽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진짜 농담 아니고 골프를 잘하려면은 왼손 한 손으로 드라이버 치는 거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오른손이 골절이 안 됐으면 왼손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연습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른손이 골절된 게 신의 한 수였죠. 골프를 진짜 골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제 골프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 거예요. 오른손 기브스.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른손 다치고 기브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골프를 잘하려면 왼손 한 손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타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까 말한 골프는 포핸드와 백핸드를 동시에 해야, 그래서 어려워요. 탁구나 테니스는 오른쪽으로만 포핸드만 하면 되고 왼쪽으로만 백핸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골프라는 운동은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잡고 동시에 쳐야 되기 때문에 포핸드와 백핸드를 동시에 잘해야지 이렇게 골프를 잘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여러분들도 왼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왼손 연습을 계속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정말 그냥 목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하루에 뭐 저처럼 10시간 왼손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그냥 똑딱이, 처음에 똑딱이를 하면서 뭐 드라이버 가지고 50m만 날려보자. 그리고 50m 정도 날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100m 좀 날려보자. 그리고 150m 날려보자. 그리고 그게 왼손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늘고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 그냥 오른손 연습은 아예 안 하셔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이, 나는 그냥 오른손 연습 안 하고 왼손만 했는데도 내 골프 체력이 늘고 남들도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골프가 늘었어 하는, 그렇게 왼손만 연습해도 골프가 느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탁구, 아까 말한 탁구가 아니고 골프를 이렇게 타법, 그립을 잡는 방법, 이 헤드, 샤프트, 면을 다루고 그 다음에 도구를 다루고, 그래서 그 결과로 공을 어떻게
구질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지 골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시작해서 탁구는 진짜 정식 루트로 레슨을 꾸준히 받으면서 또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탁구를 배우면서 또 골프와 테니스를 할 때는 몰랐던 그런 이제 새로운 지식들, 그런 것들이 또 발견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 채널은 진짜 여러분들 골프 진짜 지금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에 막 해가지고 골프만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골프를 언제 관둘지 모르거든요. 골프를 관두고 저처럼 테니스나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족구를 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제 채널은 그냥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면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 역학, 그냥 골프뿐만 아닌 모든 스포츠의 어느 정도 기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게 제가 탁구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왼손 백핸드 타법 많이 연습해 보세요.